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증가율, 감소율을 이용한 연립 방식 문제입니다. 아까 구했던 증가율, 감소율에 관한 식이 그대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어진 조건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연립 방식 때문에. 자, 보면 이렇습니다. S기업의 작년도 신입사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40명이 더 많았다. 올해 신입사원은 여성은 10% 증가하고 남자는 10% 감소하여 총 1600명이 되었다. 작년도 S기업의 신입사원은 모두 몇 명인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간단한 표를 만든다면 이런 얘기인데, 여기 남녀 그리고 이때 이것이 작년도 작년, 이것이 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해.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40명 많았기 때문에 남자를 X, 여자를 X 플러스 40 하면 되죠. 물론 이걸 Y라고 해도 되지만 X 플러스 40이 되는 순간 이제 연립 방식이 이제 그냥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년을 넣고 올해를 구하고, 올해는 아까 구한 이제 비율로 구하는 거죠. 비율 증가율, 감소를 갖고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더한 것이 1600이다. 이런 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지? 뭐 거의 다 했죠. 다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여기 토탈 총합을 구해 보는 겁니다. 올해 값을 계산한 다음에.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본다면 지금 여성은 10% 증가되고 남성은 10% 감소이기 때문에 남자 이거죠. 이게 10% 감소하니까 이것은 0.9x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10% 증가됐으니까 이것은 1.1에 x 플러스 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이 올해 남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1600명이 나온 거야. 1600명. 근데 우리 책에서는 원칙적으로 풀이해놨는데 여러분이 조금 요령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죠? 작년도 S 신입사원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걸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는 것이 바로 EX 플러스 40을 더하라는 겁니다. EX 플러스 40.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0.9x에 여기 1.1x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EX가 돼. EX. 다음에 플러스 요거 계산한다면 이것은 44가 되죠. 44. 이것이 1600이 되는 겁니다. 1600.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구하는 것이 EX 플러스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를 빼면 되겠죠. 여기서 4를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960명. 우리가 문제를 푼 하나의 요령이죠. 이렇게. 책처럼 원래 책은 이런 식의 요령을 제시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풀었어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이것이 EX 플러스 40을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X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EX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EX 플러스 40을 바로 구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으로 따진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문제를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바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원칙대로 푸는 방법이 처음엔 적용되지만 시험장에서는 이제 조금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방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방법을 여기서는 별로 제시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NCS 계산할 때는 그런 방법이 이제 여러 번 제시되는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문제도 이제 앞에서 봤던 할인율, 바로 또는 그죠, 우리가 어떤 정가에 대한 이윤율에 관한 문제를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가방 X 구도 Y,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같이 이제 여기서 가방과 구두를 샀는데 가방은 15% 할인됐으니까 우리는 아까 계산된 값, 이것이 이제 가방의 이제 이 가격, 이것이 어떤 원가 아니라 판매가죠. 판매가에 대한 15% 할인. 그럼 여기서는 0.85x가 될 겁니다. 다음에 구두는 12% 할인됐으니까 0.88y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것이 얼마? 이것이 182700이에요. 700. 근데 여기서 평균적으로 13% 샀다. 평균적으로 13% 샀다는 것은 1 플러스 y에 여기에 0.0.87, 이것이 또 182,700원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죠? 각각 이거와 평균적으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방의 가격은 얼마인가? X가를 구하랬죠.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얼핏 보더라도 수치가 하더라도 우리가 한다면 이거 양변을 우리가 이제 100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100배. 100배는 85x, 88y는 이것의 00. 여기도 87x 플러스 87y는 이것의 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뺀 다음에 또 다시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을 좀 겪어야겠네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x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x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직접 책에서도 이렇게 좀 어려운 중간 과정을 생략했지만 계산된 걸 알아요. 여러분 한번 책을 풀이 방법을 한번 보면서 뺀 다음에 또 어떻게 대입하는가 문제를 푸는 요령을 좀 숙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좀 어려운 여러분한테 좀 숙제를 남기고 푸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좀 복잡한 숫자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이제 요 5번인데 5번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농협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가로를 집어넣는 문제로 나왔거든요. 가로를 채우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로 채우는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냥 한번. 이것도 이제 아까 풀어봤던 사실 1번 문제였나요? 그런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자, 책에서는 보면 이제 거기 가로를 채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XY라고 놨지만 우린 구태여 이럴 필요 없죠. 물론 XY로 놓고 이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앞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잖아. 첫 번째 문제였나요? 그것도. 자, y는 이제 600-x. 이게 6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립 방식에서 바로 이거를 1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론 1차 연립이 아니라. 어차피 뭐 이것은 뭐 x 플러스 y가 600이 한번 적용되면 똑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물어보면 지금 올해는 600, 작년 600명이니까 이걸 계산된 거죠. 600명 이하에 계산되는가. 그리고 올해는 620명. 자, 작년보다 남자는 15% 늘고, 아까는 줄은 건데 늘은 거기 때문에, 자, 올해 남자 인원은 이것은 15% 늘었기 때문에 1.15x죠. 여자는 10% 감소한 것이다. 이제 이것은 0.9y. y는 이거기 때문에 600-x 이거. 이게 남자, 여자. 이것이 얼마다? 이것이 620명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죠? 좀 쉽지 않지만 이제 x 값을 구해내야 될 겁니다. 자, 여기와 이걸 계산한 x 값에서 우리가 이거를 넘긴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바로 x가 나올 겁니다. x가 나오면 이제 여기서 올해 남자 직원 수와 여자 직원 수 때문에 x 값이 나오면 이제 y 값도 나오겠고, 그럼 여기서 그 x가 y 값을 가지고 이것이 x에 대한 1.15x 올해니까 남자. 여기서 구한 작년에다 0.9y. 그치? 이것은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여자와 남자 직원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구했던 원리랑 비슷하잖아요. 그지? 비슷한 것이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이 5번 문제였어요. 5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요. 그 다음 문제 이제 조금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하급수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하급수.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하급수에 관한 문제가 거기 여러 가지 있는데, 나머지는 조금, 특히 이제 3번 같은 건 어렵고, 여러분이 1번을 볼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2번을 푸는 그런 식의 힌트로 사용하기 바라요. 여기서 원래 2배씩 증가된다는 말은 이제 100% 증가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우리가 월급 2배 그러면 100% 증가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A에 지금 여기서 여기 아까 비율에서 100%라면 이것은 100분의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10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의 n승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2배씩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2배가 아니라 50% 증가된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가 1.5의 n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1분에 2배씩 증가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10마리가 있죠. 10마리. 2의 n승. 그럼 이제 여기가 1분이 되면 이것은 이제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분은 얼마 되는가? 10 곱하기 2의 7승이 되는 거야. 7승.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다른 거 몰라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2의 지수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이해 지수는 뭐 어렵진 않겠지만 특히 우리는 2의 10승이 20승이 1024다 이런 식의 말이죠. 그러니까 2의 9승은 이것은 512가 되는 거죠. 2의 8승은 이것은 절반 256이 되는 거고 2의 7승은 이것은 100 그지? 28이 되는 거죠. 128.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 10이기 때문에 이것은 1280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 우리가 앞에서도 올라가고 2의 몇 승 들어가도 되겠지만 특히 이제 2의 7승 이상은 이렇게 뒤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을 취하고 조금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 있죠. 이 숫자 자체가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법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우리가 상용 로고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하 급수에 관한 문제는 간단히 이걸 보고 우리가 나중에 또 나중에 보면 이제 NCS에서 이런 걸 이용하는 문제 형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 중 하나인데 이것이 시침과 분침 사이의 각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보면 이런 식의 아주 쉬운 유형의 하나 문제가 있어요. 현재 시각이 2시 20분일 때 두 바늘에 이루는 각을 봐라. 이것이 기본적인 유형인데 실제로 이거를 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과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제 다음과 같이 여기가 12, 6, 이게 3, 9, 1, 2 이렇게 5, 4, 5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바늘과 큰 바늘.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 경우로 예를 들어서 셋이다 그러면 그지 작은 바늘, 큰 바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이론각이 이제 90도라는 걸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도 간단한 시간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뭐 요 각 하나가 이것이 30도인 건 알겠죠. 30도. 이게 시간마다 분침이건 시침이 가는 데가 이게 30도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셋이라면 이제 이루는 각도가 이것이 90도죠. 근데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걸 좀 더 본다면 2시 20분이죠. 그러니까 2시 20분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2시 20분을 그리면 그러니까 20분을 그리니까 이제 이 큰 바늘은 여기 있겠죠. 여기 2시기 때문에 여기서 2시를 약간 이제 지나가는 각이 될 겁니다. 이 각이 몇 도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는 그냥 이 정도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이 각, 요 사이의 각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12시를 중심으로 이루는 각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에서 이 각을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얘기야. 이루는 각은. 먼저 이 각, 그러니까 큰 바늘이 이루는 각은 아까 말했지만 이게 3333이기 때문에 이것은 120도입니다. 120도. 그죠? 120도죠. 여기 90도이기 때문에 120도가 되는가? 그럼 여기서 이루는 각은 얼마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작은 바늘은 1시간 동안 이렇게 30도로 움직이는 거죠. 1시간 동안 30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20분 동안 얼마큼 움직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1시간 동안 요 속도까지 우린 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20분이라면 이것은 60분이 20이잖아. 그죠? 이것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도에 3분의 1, 이게 10도에 10도. 그러니까 요 각이 10도라는 뜻이죠. 요 각이 아직도 20도가 남았다는 겁니다. 요 각은 얼마고? 30도고. 그래서 답은 50도가 될 겁니다. 50도. 이렇게.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이것이 20분인 것이 얼마만큼 다행인지 몰라. 그지? 근데 20분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 21분이다 그러면 어떨까? 21분. 그러면 이것은 뭐 못 구할 건 아니지만 좀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적으로 몇 가지 어떤 공식이라든지 지식이 있다면 훨씬 빨리 정확하게 계산될 거라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걸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꾸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보통 아까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시침과 분침을 가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3과 9,
1, 2, 5, 4, 5, 7, 8, 10, 11인데 보세요. 시침이 1시간 동안 회전한 각. 그죠? 아까 시침은 작은 바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1시간 동안 회전한 각은 아까 3시다 그러면 이거지만 4시 돼봤자 여기서 이것뿐이 안 가죠. 이것이 이제 30도 회전되는 거야. 30도. 그러면 1시간 동안 회전각이 30도라면 1분 동안 회전각은 얼마냐? 이것은 말대로 이제 1시간 동안이 30도이기 때문에 1분은 1시간이 60분의 1이죠. 6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각도는 이것은 60분의 30도가 되는 겁니다. 1시간에 60도, 1분은 60분의 30도. 이것이 0.5도가 되는 거지. 0.5도. 그럼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 돌죠.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이것은 360도가 되는 거고 1분 동안에 회전하는 각도는 물론 360을 60으로 나누는 거죠. 그것이 6도가 됩니다. 6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알아둬야 되냐면 자,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이제 2시 반이다, 뭐 2시 20분이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시 20분이다. 그러면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12시를 중심으로 이 각과 이 각의 이제 차이각을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일반적으로 이렇게 AC 비분, 여기 AC 비분이 됐을 때 그것이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이루는 각을 구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먼저 12시부터 큰 바늘까지 이루는 각과 작은 바늘까지 이루는 각을 우리가 구하는데 그럼 아까 뭐랬어요? AC 비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시침의 각도는 아까 1시간마다 시침은 30도 움직인다 그랬죠. 시침은 1시간마다 30도 움직이기 때문에 AC다. 그럼 이것은 30A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시다 그러면 이것은 2시까지는 몇 분? 이것은 60도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지 30A. A가 2시라면 지금 AC 비분이 AC 비분이라는 것은 이걸 미지수화시킨 거죠. 우린 A, B를 각각 이제 몇 시 몇 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AC 비분이었을 때 이것이 AC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30도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30A. 그리고 아까 1분당 0.5도 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0.5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바늘이 12시부터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 거야. AC 비분은 바로 30A 플러스 0.5B. 꼭 알아주세요. 30A 플러스 0.5B. 이건 이제 사전에 알아둘 식이야, 이제.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푸는 게 아니라 사전에 알아둘 식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AC 비분일 때 분침 이루는 각도 뭐냐? 아까 시간은 분침 이루는 각도에서 시간마다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정보가 되지 않고 시간이 아니라 분만 적용되죠. 자, 1분 동안에 아까 6도 회전된다 그랬습니다. 그지? 그래야지 1시간 동안 6, 6이 360도 회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분만 중에 분만 중요하기 때문에 1분의 6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6B도 됩니다. 6B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구해준 문제 중에서는 결국 여기서 이 각각을 구한 다음에 AC 비분에서 12시부터 이루는 각을 구한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돼요. 근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것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180도가 넘어선다면 우리가 이제 작은 각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지금 금방 구한 지금 2시 20분 말입니다. 2시 10분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지 않아도 풀 수 있었는데 한번 풀어본다면 여기서 2시 20분이죠. 2시 10분. 그럼 이때 이제 시침 이루는 각도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라는 거죠. 이것이 30A 플러스 0.5B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2를 집어오면 30A니까 60 플러스 0.5B니까 20이죠. 20에다가 0.5를 하면 이것이 10이 되잖아요. 10. 0.5B, B가 20. 이것이 얼마? 70이야, 70. 근데 지금 뭐냐면 분침은 얼마야? 분침은 이것은 20분이기 때문에 6도씩 회전되죠. 6도. 그래서 6이 120입니다. 120. 이게 아까 120도라 했잖아. 120은 이 각도가 30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4번 같다고 생각이 되잖아. 여기서 이거 빼준 거. 이게 더 크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준 거에서 50도잖아. 그래서 아까 구한 답이 50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렇게 나올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2시 50분 어떨까? 2시 50분 이렇게 되죠. 2시 50분 이렇게. 그럼 이걸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각도에서 이 각도를 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각도가 나오죠. 이 각도. 근데 이 각도가 더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 2시 50분이 나온다면 이 각도가 나와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180도를 넘어선다면 예를 들어서 200도라면 200도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각도를 불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160도가 답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200도라는 값은 없다는 거야. 자, 이루는 각이 큰 각과 작은 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360도에서 200도가 나온다면 거기서 180도를 360도에서 200도를 뺀 요 각, 그지? 요 각이 160도가 이것이 이루는 작은 각을 사이각이라고 합니다. 큰 각 말고 작은 각을 사이각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면서 절대값이라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거기다 이제 또한 이제 360도를 넘어서는 값은 바로 360도에서 그 각을 뺀 다음에 계산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어렵고 힘든 것은 이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이 공식이 아니면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이 공식이 아니면 못 푸는 문제.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아까는 그냥 지나갔지만 예를 들어서 2시 이후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다. 보세요. 2시 이후로. 그럼 여기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간이 딱 한 순간 있겠죠. 근데 아까는 그나마 아까 2시 20분이라면 이 분침이 회전한 각도라도 알 수 있지. 이건 모르는 겁니다. 2시 지나서 분침과 시침이 일치한 각도를 구하란다면 이건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도 몰라. 근데 우리는 아까 정보가 AC 비분이었을 때 그때 시침이 이루는 각도는 30A 플러스 0.5B고 분침이 이루는 각도는 6B라 했죠. 그럼 이것이 같아지는 물론 몇 시 이후니까 A는 주어지겠죠. A는 주어지는 겁니다. A는 주어진 상태에서 B만 구하면 돼. B. 그지? 그러니까 아까 2시 이후라면 여기다 2를 집어넣고 A에다 2를 집어넣고 그때 B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B는 보다시피 굉장히 정교한 우리가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겹쳐질 조건. 또한 일자리 조건은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죠. 아까 말한 이 각도의 차가 180도 되는 것이 일자리 조건이야. 일직선. 그래서 일직선까지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일체 겹쳐질 조건에 관한 문제는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아까 그 공식으로 씌워지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걸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는 겁니다. 이걸 풀어보세요. 자, 7시와 8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간. 아까 뭐랬어요? 지금 30A 플러스 0.5B가 얼마다? 6B다. 이 공식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돼. 물론 이제 이것이 같다는 것은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거지만 아무튼 이것은 시침 이루는 각도, 이것은 분침 이루는 각도. 각자 구해서 계산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도 갖다가 놓고 구할 때도 있거든. 자, 어떤 식으로인지 이 공식을 알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런 거죠. 이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7시, 8시 사이니까 여기가 6시, 9시, 7시, 8시잖아요. 이거죠. 여기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7시죠. 7이 이것이 7시와 8시 사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구하면 이것은 210 플러스 이걸 먼저 넘겨도 돼요. 그러니까 210은 이게 넘기면 이것은 5.5B가 되죠. 5.5B가 됩니다. 그래서 이 5.5B는 이건 2배 하면 이것은 420은 이것은 11B가 되죠. 11B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B는 이것은 420을 11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420을 11로 나누면요. 근데 11이라는 수의 자체가 이것이 소수죠. 소수. 1과 자기 자신의 약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이 나온다면 10이 약분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딱 한 번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답은 이렇게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구해보면 이제 이것은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아니요. 11분의 2가 나오네요. 11분의 11분이 38분과 8분 해야지 2가 나오네요. 그죠? 맞습니다. 2번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을 이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AC 비분일 때 시침의 각도랑 분침의 각도에 대한 공식을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우리가 다음 문제가 우리 교재 보면 이제 거기 시침과 분침에 관한 문제가 몇 문제 있는데 여러분이 풀어오시고 기타 시간에 관한 문제부터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